사지 않아도 멋을 낼 수 있다. 최근 멋을 부린다는 말은 유행을 따라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는다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그래서 멋을 부리려면 옷을 자주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옷을 사면 살수록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입고 외출했더니 예상외로 착용감이 나빠서 그 뒤로 입지 않는다.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집에 돌아와 다른 옷과 맞춰보니 어울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자주 입었지만 지금은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유행이 지나 입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옷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는다. 옷을 많이 산다고 해도 반드시 멋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이 상황을 사지 않는 생활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당시 93세였던 어떤 할머니께 젊은 시절의 멋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다. 할머니는 도쿄 중심가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그곳은 농촌과 다름없었다. 1920년 즈음 결혼한 할머니는 자신의 결혼 준비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은 시집에 가서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옷이 해지면 천을 뒤집어서 다시 바느질하고 색이 바래면 염색을 했지요. 외출할 때 입지 못할 정도로 낡게 되자 집에서 입었어요. 그 뒤에는 침구로, 나중에는 너덜너덜해져서 걸레나 먼지떨이로 사용했지요. 해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옷을 버리지 않고 활용한 것은 그 시절이 아주 궁핍한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한 옷감은 오늘날의 오가닉 코튼이나 오가닉 실크와 같다. 지금은 흔치 않은 천연 염료로 염색하고 직접 짜서 만든 옷감이었다. 그 옷감으로 어머니나 할머니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하여 옷을 지었다. 오가닉 섬유나 염료는 이제 귀해졌고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일은 기계화되었다. 손바느질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전통 의복의 봉제는 해외에서 맡기기도 한다. 힘들고 궁핍했던 시절을 열심히 지나온 할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옷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멋을 아는 사람일까? 정성스럽게 간직한 소중한 옷이라면 한 벌뿐이어도 우리를 멋지게 빛내줄 것이다. 사지 않고도 멋내기. 1970년대 후반 많이 사는 일이 멋진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를 내세운 패션 서적이 미국에서 발행되었다. 카트린 밀리네어, 캐롤 트로이가 쓴 칩시크이다. 패션이 일대 산업이 된 후 정신없이 뒤바뀌는 유행에 사람들이 휩쓸리는 풍조에 일침을 가한 이 책은 발매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 이상 멋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알려져 있다. 패션에 관련된 이미지가 넘쳐나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보면 역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사상은 조금도 낡지 않았다. 칩이라고 해서 저렴한 옷만 입자거나 옷에 돈을 쓰지 말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치장하는 길을 제시해준다.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패션을 존중하고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옷을 오랫동안 입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보람이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헌옷, 작업복, 민족 의상과 같은 이질적인 옷 중에서 저렴하고 좋은 옷을 골라 조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의류 코디네이션 카드를 만들자. 지금 옷을 살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살 필요가 없다면 당분간 가지고 있는 옷만으로 지내보자. 종류가 많지 않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면 된다. 이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명한 크기의 카드에 가지고 있는 옷을 한 벌씩 그린다. 색과 무늬, 형태를 대강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혹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해둔다. 옷 외에 신발, 가방, 스카프 등도 아이템마다 하나씩 카드에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다. 계절별로 카드를 조합하여 코디네이션을 생각해둔다. 카드는 명함 파일이나 상자에 보관한다. 촬영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필요할 때 이 카드를 보고 코디네이션을 생각하여 옷을 입는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던 아이템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의류를 구매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종류와 겹치지 않게 딱 부족한 옷만 살 수 있어 편리하다. 자신의, 자신의 손에 어떤 패가 들어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지 않는 습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코디네이션 만들기. 카드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 계절별로 분류하여 상자나 명함 파일에 보관. 명함 크기의 카드에 아이템을 그린다. 색상과 간단한 설명도 쓴다. 예, 하늘색 스트라이프, 코튼, 뒤쪽에 단추. 사진을 찍는 방법. 컴퓨터에 저장하여 파일로 보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간단하다. 프린터로 출력해도 좋다. 부지런히 움직이자. 지인 중에 항상 옷을 잘 갖춰 입는 사람이 있다.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볼 때마다 멋있다는 느낌이 든다. 늘 청결하고 단정한 차림새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듯 했다. 그녀는 항상 잘 다림질된 옷을 입었기에 새 제품이 아니어도 말쑥해 보였다. 신발도 가방도 깔끔한 상태여서 평상시 철저히 관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멋쟁이가 아닐까? 가지고 있는 의류를 잘 다림질하고 신발과 가방을 깨끗이 닦는 일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공들여 손질하고 무엇 하나 새로 사지 않아도 멋이 난다. 부지런히 움직인 효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옷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의류 중에는 단순히 단추가 떨어졌다거나 옷단이 풀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방치된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므로 손상된 부분을 수선하고 잘 다림질하여 주름을 펴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제법 많아진다. 다림질, 단추 달기, 바느질 등 간단한 수선 기술을 배워두면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은 가정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워도 된다. 남성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자.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이 한층 늘어날 것이다. 이런 작업에서 더 나아가 간단한 리폼에도 도전해보자. 손상된 부분에 다른 천이나 레이스 등을 달거나 자수를 놓는 방법이 있다. 헌 옷을 여러 벌 모아 새로운 옷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청바지를 치마로, 원피스를 셔츠로, 어른 옷을 아이 옷으로 바꾸어 보자. 얼룩진 의류는 염료로 염색하면 된다. 인도의 수혜품 중에 칸타라는 것이 있다. 칸타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촌에서 딸이 시집갈 때 엄마가 직접 옷감에서 실을 뽑아 만들어주는 의상이라고 한다. 나는 그 작품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섬세함과 훌륭함에 감동받았다. 우리도 옷을 구매할 때 단 한 벌을 사더라도 좋은 제품을 고르고 그 옷을 잘 손질하여 오랫동안 입는다면 사지 않는 습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집수리도 스스로 해보자.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은 일단 깨지거나 부서지면 수리하기 어렵다. 수리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기간과 비용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겨우 적당한 업자를 찾아서 견적을 내보면 예상외로 오래 걸리거나 수리비가 비쌀 때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물건을 수리하기보다 재구매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수리할 대상이 우리가 사는 집이라면 쉽사리 바꿀 수 없다. 배수 설비나 도배 같은 작업을 업자에게 부탁하지 않고 해결하려면 스스로 해봐야 한다. 나는 10년 남짓 혼자 살면서 어지간한 집수리는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장실 변기의 물탱크 고장, 수도꼭지 누수, 배수구 막힘 등의 배수 설비는 시급히 고쳐야 하는데 급수관 중에서 급수를 막는 지수전의 역할과 장소를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다. 이를 파악해서 수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므로 직접 수리하는 편이 낫다. 또한 방충망, 유리, 벽지 교체 등도 소규모라면 충분히 직접 할 수 있으며 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문 손잡이나 옷장 손잡이의 교체, 창호의 뒤틀림도 수리하다 보면 즐기게 된다. 보수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각종 보수 방법을 배우려면 도서관에서 DIY 관련 서적을 찾아서 필요한 항목을 미리 읽어두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등의 무료 강좌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가족과 친구 중에 DIY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작업을 도와주면서 어깨너머로 배워보는 것도 좋다. 전문가와는 달리 공구를 제대로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쓰도록 한다. 다만 톱이나 나이프와 같은 날붙이는 다루기가 어렵고 금방 파손될 수 있으므로 그럴 염려가 없는 렌치, 스패너, 전동 드릴 등을 공유해서 사용하자. 리폼과 직접 만들기. 수리와 보수를 넘어 생활에 관련된 물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 천으로 간단히 만드는 작은 커튼이나 사진과 그림을 장식하는 프레임 등 소규모 공예는 금방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다가 실력이 쌓이면 좀 더 복잡한 물품을 만들어 보자. 가령 가구를 제작한다면 특별한 공구나 기술이 크게 필요치 않은 리폼부터 시작한다. 현재 보유한 가구를 잘 손질하고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몰라보게 변신하거나 사용하기 편해진다. 아이디어를 내서 리폼해보면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애착을 느꼈던 물건을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예 새로운 가구를 만들고 싶다면 DIY 용품을 파는 곳에서 재료를 구매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의자에 어울리는 테이블이 필요해서 큰 널빤지와 테이블 다리, 쇠 장식을 구매하여 직접 만든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 테이블을 사용한 지 벌써 7년이 흘러 냄비가 눌어붙은 자국도 생겼지만 호두기름을 바른 덕분에 아직까지 아름다운 빛깔을 잃지 않았다. 물론 최고의 기술은 직접 집을 짓는 일이지만 이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사소한 물건을 만들고 보수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차근차근 실력을 쌓다 보면 계집이나 작은 작업실, 창고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사지 않는 생활에서는 이렇게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며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가구 리폼 아이디어. 예 1. 테이블과 의자의 다리를 자른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나 노인이 앉기 편하고 방이 넓어 보인다. 예 2. 낡은 가구에 바니쉬를 칠한다. 나무와 비슷한 촉감을 낼 수 있다. 예 3. 색 바랜 가구에 페인트를 칠한다. 이때 페인트는 방에 맞는 색상과 무늬로 꾸민다. 예 4. 사용하지 않는 선반을 분해하여 널빤지로 쓴다. 문 위나 창가의 선반으로 재이용하면 좋다. 내역을 기록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돈 걱정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내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현재 궁핍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절약하고 저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최근에도 독일의 대부호가 주가 하락으로 재산이 크게 감소하자 낙담하여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렇듯 일반인이 보기에는 충분히 부자인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전에 한 모임에 취재차 참가한 적이 있다. 이 모임은 처음 설립 때부터 가계부의 효용에 대해 계몽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가계부를 이용한 가계부 쓰기 동맹과 같은 독특한 활동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모임에서 사용하는 가계부는 단순히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통계 내는 데 그치지 않았다. 연 단위로 예산을 크게 잡고 가족 전원의 5년 후, 10년 후, 그 이상까지 예상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가계부를
접한 회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 가계부를 사용하면 언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매일의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안하지 않죠. 돈이 많은 것보다 불안하지 않은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움켜쥐고 있어도 앞날을 향한 불안감은 존재한다. 이를 없애려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확실히 그려나가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구매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막상 가계부를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확실한 가계 상태와 불필요한 낭비라는 적을 물리치려면 가계부를 작성하여 현재 자신의 구매 패턴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는 최근 석 달, 적어도 한 달 동안의 월경과 기초 체온의 기록이 필요하다. 어떤 명의도 환자의 기초 데이터를 모른 채 임신 가능성을 진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면 자신의 생리 주기를 잘 관찰하여 병원에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진단하기 위해 석 달, 적어도 한 달이라도 구매 현황을 기록하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수첩에 그날 쓴 돈과 내역을 메모하기만 해도 된다. 간단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제활동을 기록하면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구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한다. 또한 금액 및 내역과 함께 한 줄이라도 감상을 덧붙이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 수 있다. 오른쪽에 게재한 표는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의 구매 현황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한 가계부다. 매일 지출하는 금액과 내역을 메모해 두었다가 월말에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로 나누어 정리하기만 하면 된다. 항상 필요한 지출만 할 수는 없지만 이 가계부를 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어렵지 않으니 지금 당장 시도해 보기 바란다. 마음속에 예수를 담고 살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지 않는 생활로 좁아진 행동 반경을 넓히려면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해상도를 높여서 즐기는 영역도 한계가 있다. 좀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가꾸어 나가려면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먼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갈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문학과 음악, 미술처럼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야 한다. 예술은 생명이나 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마음의 아름다운 예술을 받아들이면 한없이 즐길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정교한 재생장치 같기 때문이다. DVD 플레이어가 없어도 좋아하는 영화의 명장면을 수없이 떠올릴 수 있고 음악 재생 플레이어가 없어도 만원 전철 안에서 모차르트를 상상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2월의 어느 추운 날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었다. 음산한 분위기 속에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내 옆에 서 있던 노인이 갑자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동풍이 불어오니 매화 향기가 전해오네. 노인이 읊은 것은 예시의 한 구절이었다. 노인은 시를 읊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이 노인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본의 아니게 인사이동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 휘몰아치는 찬바람 속에서 희미한 봄의 향기를 느낀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 노인만이 차디찬 풍경 속에서 동떨어진 아득한 시의 세계를 즐기는 듯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면 참지 못할 괴로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때 떠올릴 수 있는 한 편의 시나 노래가 있다면 눈앞에 놓인 혹독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비싼 음식을 먹고 브랜드 제품을 몸에 걸치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해둔 아름다움이 없다면 상처받은 마음은 위로받기 어렵다. 도서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인류 공통의 위대한 유산을 무료로 혹은 아주 싸게 즐길 수 있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 항상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예술을 마음에 담아두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자. 자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거나 흙 묻은 채소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지 않는 생활에 도전하기로 했다면 꼭 자연과 친해지기 바란다. 캠핑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들판에서 꽃이나 풀을 감상하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곤충을 관찰하는 정도의 활동을 말한다. 꽃 이름을 하나씩 외우고 듣고 구분할 수 있는 새소리를 하나씩 늘리기만 해도 좋다.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일은 사지 않은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연은 돈이라는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책상에 앉아 자연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사람들은 산림벌채권, 모래사장 사용료와 같은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산에 오르고 바다에 나가서 직접 자연을 마주하면 그 가치를 따지는 일이 무의미해진다. 변화가 심한 기후, 험한 지형,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대자연 앞에서 돈은 어디에도 통용되지 않는다. 그저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힘과 자신을 믿는 마음만이 무기이며 재산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도 계절마다 변하는 꽃과 새의 노래소리도 전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요금도 세금도 없다. 또한 자연 친화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적어진다. 언제든지 같은 상품을 구할 수 있고 24시간 불을 환히 켜놓으며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없는 도시와 달리 자연 속에는 같은 것이 없고 모두 시시각각 변한다. 자연을 느끼며 생활하면 사람은 각기 다른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 함께 죽음으로 향하는 매우 평등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치유된다. 모든 것이 빨라진 현대사회에서는 효율적이고 낭비하지 않는 일을 최고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체인 인간의 생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마사지를 받고 온천으로 여행을 가며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 마음이 치유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들여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효과가 빠를지 몰라도 약효가 떨어지면 금방 또 같은 것을 찾게 된다. 하지만 자연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해준다.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문을 닫기 위해서 부활하여 지금은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동물원의 전 원장이자 수의사 고스케 마사오는 저서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혁명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은 숲속에서 침벤치 같은 생활을 했다. 그 뒤에 숲을 버리고 초원으로 나왔다. 중략, 맹수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은 집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동물의 한 종만이 한데 뭉쳐 생활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인간의 마음에 비뚤어진 부분이 생겨났다. 중략.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인간은 숲으로 되돌아가려 했다. 나는 얼마 전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살림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관리하기 귀찮은 데다가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레저 설비도 상업 설비도 없고 부동산 가치도 거의 없는 산속이었다.
그런데 잡초를 베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 순간에 유쾌한 기분이 샘솟았다. 그리고 그때 앞에 인용한 책 내용이 퍼뜩 떠올랐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숨어 있어서 그 원숭이가 숲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숲에 들어갔을 때 기뻐한 것은 내 안의 원숭이였는지도 모른다. 우리 선조는 항상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왔다. 인간 사회의 화폐 경제가 침투한 뒤 자연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에서 돈으로 환산되는 대상으로 변해갔다. 이제 다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자연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 받아들일 수 없을까? 사지 않는 생활을 즐기는데 자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사지 않는 생활을 즐기려면 당연히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돈을 들이는 대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에 체력과 기력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몸과 마음은 서로 강하게 영향을 준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도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쪽 상태를 잘 관찰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걷는다.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적당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며 걷기가 큰 도움이 된다. 걷기는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체력을 착실히 길러주는 운동이다. 운동에 서툰 사람이라도 걷기는 할 수 있다. 걷다 보면 지금까지 바쁜 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한다. 체력을 더욱 기르고 싶은 사람은 강도를 조금 높이자. 묵직한 배낭을 등에 메고 장거리를 걸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반신의 근육과 심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숙면을 취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은 사지 않는 생활에서 꼭 명심해야 할 진리다. 늦은 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편의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돈을 쓰는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다. 게다가 전날 미뤄놓은 일도 아침에 처리할 수 있다. 심호흡을 한다. 정신 안정에 효과적인 자성과 요가에서는 호흡을 매우 중요시한다.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은 자칫하면 얇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된다. 특별히 호흡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숨을 쉴 때 코로 서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보자.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한 기분이 될 때 해보면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 현대인의 평균 체온은 점점 낮아져서 최근에는 섭씨 35도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체온이 낮아지며 의욕이 없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차가운 음식을 무턱대고 먹는 것은 몸속을 차갑게 하는 원인이 된다. 가급적 따뜻하거나 상온의 음식을 먹도록 하자. 목덜미, 손목, 발목 등의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차가운 기운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긴 소매 옷이나 레깅스를 입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여성은 허리부터 아래쪽을 차갑지 않게 해야 한다. 항상 옷을 두껍게 입을 필요는 없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일정 온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자. 사지 않는 습관을 위한 즐거운 아이디어. 매일 쌓인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해소하던 사람에게 사지 않는 생활은 자칫 자극 없는 무료한 생활이 될 수 있다. 사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려면 흥미를 지니고 관심을 쏟을 대상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소개한다. 도서관을 활용한다. 도서관이야말로 인류가 생각해낸 시스템 중에 가장 이로운 것이 아닐까. 전 세계의 고전부터 최신 비즈니스 서적까지 무료로 읽을 수 있고 대여도 가능한 도서관 시스템은 사지 않는 생활을 빛나게 해주는 꼭 필요한 존재다. 요리를 시작하는 사람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리책을 찾아보자. 예술을 즐기려면 다양한 회화집이나 사진집을 보면 된다.
게다가 음악 CD와 DVD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도감이나 풍경을 담은 도서를 보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면 누구나 방대한 지식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이 어떤 책에 수록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도서관 사서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형 도서관에만 있는 책도 요청하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보는 서비스도 있다. 컴퓨터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으니 잘 활용해보자. 대여한 도서는 반납 기한을 지키고 소중히 이용하자. 도시락을 만든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곧 사지 않는 습관으로 이어지므로 도시락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직접 도시락을 만드는 것보다 돈을 내고 사 먹는 편이 싸다는 의견도 있으나 순수 만든 음식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점을 잊지 말자. 도시락 레시피 책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예쁜 모양의 도시락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므로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른 사람과 함께 도시락을 먹을 때 모양이 신경 쓰인다면 녹색 채소와 방울토마토만 넣어도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다. 처음부터 매일 도시락을 싸가기가 힘들다면 일단 반만이라도 가지고 다니자. 반찬은 편의점이나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다. 점점 습관이 되면 밥 옆에 아침에 남은 반찬을 넣을 여력이 생길 것이다. 반찬은 3가지 정도가 적당하다. 직접 차를 끓인다. 처음 캔에 든 차가 발매되었을 때는 차를 음료처럼 사 마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당시에는 찻잎을 직접 우려서 마시는 일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각양각색의 차 음료가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찻잎을 우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사지 않는 생활을 하려면 사 먹는 차 음료와 이별하자. 스스로 기호에 맞는 찻잎을 찾아 직접 우려서 마신다. 그리고 우려낸 차를 물통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자. 건강에도 좋고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된다. 편지를 쓴다. 사지 않는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는 일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돈독히 해두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이 되며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항상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소원해지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상대방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도 좋지만 답을 빨리 보내야 하는 방식은 상대에게 부담을 줄 때도 있다. 그렇다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편지는 어떨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림 엽서에 사소한 근황을 적어 보내보자. 편지를 받은 상대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전해온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아무 문이 없는 커다랗고 새하얀 벽을 잠시 바라보자. 금방 어지럽고 기분이